그래서 이 살라자르가 이제 지배하던 그 시절에 그러면은 이 모잠비크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보면 의외로 이 포르투갈은 이 식민지를 포기를 못하고 1961년부터 74년까지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 전쟁이라는 걸 아프리카 대륙에서 치릅니다. 식민지 전쟁? 예, 독립을 안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아, 그 나라들은 우린 독립하겠다고 네, 하는데 독립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시켜주니까 총칼을 들고 당연히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포르투갈은 이제 무력 진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전세적인 트렌드는 이미 다 독립시켜 준 건데. 그렇죠. 포르투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꼴통의 그 면모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이 가보지 못하셨을 나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모잠비크 한번 열었었고요. 예. 이제 모잠비크의 못다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나라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들 네. 있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뭐 보통 두 번째 시간은 역사 시간이죠. 모잠비크의 역사. 예, 근데 오늘 모잠비크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모잠비크와 밀접한 관련 있는 나라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약간의 편견이 좀 있을 수 있는 거는 아프리카라는 큰 대륙을 생각하면 예.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만 해도 뭐 중국도 있었고 한국도 이렇게 막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프리카 하면 그런 역사는 거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였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역사들이 짧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저쪽 지중해 근처에 있는 뭐 알제리라든지 모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정말 뭐 기원 전부터 하긴 이집트만 해도 예, 아프리카니까. 그렇죠. 네. 예. 제일 오래되긴 했네요. 근데 사실 이집트를 아프리카 이렇게 보기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 모잠비크란 나라가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한 거는 이름도 그 유명한 이제 바스코 다가마. 그 예. 희망봉을 돌아서 처음으로 이제 인도 대륙으로 갔던 네. 이제 이 바스코 다가마가 1498년에 이 모잠비크 해안에 이제 올라옵니다. 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아이고야 여기 힘들다. 여기서 이제 물도 좀 찾고. 희망봉 도느라 힘들죠. 예. 근데 와 보니까 너무 뜻밖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예.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아랍 그 무역 하는 사람들이 모잠비크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희망봉이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대략적으로는 예, 저런 게 있어. 근데 유럽 이제 사람들이 가보진 않았어도. 예, 근데 이제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저기를 돌아서까지 뭐 갈 필요는 없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가 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착촌을 만들어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술탄, 우리 이제 이슬람에서 술탄이 요 지역 뭐 작은 지역이지만 다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아랍 역사서에 보면은 한 947년, 950년 뭐 이 정도에 보면 벌써 이제 이 지금 현재 모잠비크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뭐 포르투갈은 잘 됐다. 그러면 너희들이 와 있으면 우리도 같이 가면 제일 좋겠지. 왜냐면 어느 땅이 좋을지 잘 모를 때는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교역소, 요새 이런 걸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역소라는 거는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유럽인들은 내륙으로 잘 안 들어갔어요.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병도 잘 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안가에 교역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겠죠. 예, 있으면 사람들이 쭉 와서 거기서 물물 교환해가지고 가는 이제 이런 방식이었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벌써 이제 이 지역에는 노예제가 상당히 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벌써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예라는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뭐 서양의 어떤 독점적인 물건, 어떤 제도처럼 느껴지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와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어떻게 상품화됐던 그런 존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때도 그러면 그 모잠비크 근처에 사시던 흑인분들이 대체로 노예로. 예. 그래서 이 서양인들이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 진출하기 전에는 대부분 이제 지금의 중동 지역으로 이제 노예들이 이제 많이 팔려 나갔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모잠비크가 포르투갈 식민지였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뭐 대충 그렇죠. 왜냐하면 주인 없는 땅이었으니까 원래 뭐 나라가 딱 있는데 그거를 뭐 총칼로 싸워가지고 뺏고 뭐 했다기보다는 그냥 여기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너희 땅이라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무주공산 같은 느낌. 그렇죠. 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1500년 전후에서부터는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갈 때 이제 이 지역에 들러서 뭐 식수도 받고 주요 거점이에요. 주요 거점이 이제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16세기 초반 뭐 1530년쯤 되면 네. 이제 내륙 지방에 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내륙으로도 조금씩 가봤지만 주로 네. 이제 해안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 뭐 그닥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지배는 했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해안 지역에 조금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새로 오는 나 여기 살래요라고 오는 포르투갈 사람이 있으면 너 땅 줄 테니까 여기다 같이 살아라. 근데 이제 그 땅이 내 땅인지 저 땅인지는 알 수가 사실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었죠. 네. 근데 어떻든 간에 서양이 점점 이제 그 강건해지면서 포르투갈도 같이 이제 그 묻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1500년부터 한 1700년, 한 200년 사이에 이제 포르투갈은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그 기존에 있던 아랍 그 무슬림들을 이제 밀어내고 이제 해안 무역을 이제 장악을 합니다. 보면.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랍인들도 그냥 순순히 물러가는 게 아니고 이제 1698년쯤 되면 네. 대대적인 반격을 한번 가합니다. 보면 왜냐면 이제 너희들이 왜 우리들 상권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그렇죠,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포르투갈이 좀 남쪽으로 밀려나요. 이제 밀려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모잠비크 제일 북단에 보면 네. 이제 이슬람이 그를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따로 있어요. 보면은. 아, 그래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모잠비크가 여러 종교들이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있군요. 예, 북쪽에는 지금도 이 이슬람이 좀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아니 뭐 포르투갈이 그래 뭐 깃발 꽂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딱히 뭐 식민지라고 할 만한 뭐 이런 게 별로 없잖아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텐데 이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독일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들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야 우리끼리 괜히 싸우면 곤란하잖아. 땅을 나누자. 몇 번 이제 싸울 티격태격도 해보고 그러니까. 땅을 나누자라고 해가지고 베를린에서 이제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죠. 아, 이 땅은 네 거, 이 땅은 내 거. 그렇죠. 남의 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이제 줄 그어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 와중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고 민주공화국은 이제 벨기에도 아니고 레오폴드 이제 국왕 개인 땅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가 포르투갈 그래 너희들 옛날서부터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의 앙골라 그 다음에 이제 모잠비크 이런 지역들은 너희들 거 해줄게 그냥. 앙골라는 서쪽 해안이죠? 서쪽이죠. 네. 그리고 모잠비크는 동쪽 해안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 너희들 양쪽 해안은 너희들 거 인정해줄게라고 하니까 이제 포르투갈은 아니 이 양쪽 그 가운데 지역도 다 우리 땅이라고라고 하면서 이제 지도를 이제 보여줍니다 보면은. 아, 왼쪽 오른쪽이 우리 거니까 가운데도. 그 사이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탐험도 많이 하고 교역도 하려고 노력을 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또 핑크색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네, 우리 땅. 예. 그래서 이제 핑크맵이라고 이제 부르는 지도를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들이밀면서 이제 요구를 이제 했었는데 양쪽 다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야, 이거 좀 곤란하지. 선 넘지. 이렇게 훌러당 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1890년에 이제 계속 그 포르투갈이 영국한테 이거 우리 땅이라고요. 막 계속 외쳐대니까 야, 그냥 나머지 거 조용히 먹고 갈래? 아니면 한판 붙을래? 영국하고는 못 붙지. 그렇죠. 네. 그래서 포르투갈이 그러시면 좀 곤란하죠. 라고 하면서 그러면 저희는 그러면 알제리가 아니고 저기 앙골라 그다음에 모잠비크 두 군데만 먹는 걸로. 예, 두 군데 이제 저희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포르투갈 내부에서는 이제 극심한 이제 반발이 있는 거죠. 왜 저걸 다 땡겨주느냐, 넘겨주느냐 이런 식의. 뭐 하지만 어떻든 간에 1891년에 영국과 포르투갈이 이제 양쪽 다 이렇게 땅 따먹기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그 남아공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또 모잠비크 쪽에 이제 깔면서 이제 모잠비크는 분명히 포르투갈 식민지지만 영국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이제 이런 지역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민지다 그러면은 열심히 투자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모국에다가 뭘 많이 갖고 올 생각을 하는데 이 포르투갈은 그냥 우리 땅에 있으면 됐어. 아, 우리 땅이라는 것만으로도 만족? 예, 만족. 사실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그 브라질도 자기 식민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브라질이 이제 있을 때는 정말 아프리카는 신경도 안 썼어요. 워낙 브라질 쪽이 크니까. 크고 뭐 풍요로운 지역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브라질이 이제 독립을 하고 떨어져 나간 다음서부터는 이제 뒤늦게 매달리는 좀 이제 아프리카에다가 좀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원래 포르투갈이 그렇게 뭐 힘이 세거나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민간 아웃소싱합니다. 영국계 회사나 이런 회사들한테.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세기 초반이 되니까 네.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식민 모국이죠. 네. 포르투갈이 이제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왜요? 이 포르투갈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까지 계속 왕이 이제 존재하는 왕정이었어요. 왕정이었는데 이게 뭐 유럽 대부분이 이제 뭐 공화국으로 바뀌고 입헌 군주정으로 바뀌고 네. 막 하다 보니까 이 1910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정이 폐지되고 제1공화국이 이제 수립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럼 뭐 공화국 됐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민주화 되고 사람들이 잘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그 예전에 한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되게 잘 나가다가 네. 뭔가 갑자기 이제 좀 몰락을 하고 그러면은 되게 옛날 생각을 많이 하고 오히려 옛날 가치에 좀 집착하는 뭐 그렇죠.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특히 20세기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톨릭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강한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 국가 같은. 근데 그 종교 국가라는 게 이제 뭐 세속적인 국가가 아니고 자꾸 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절이 좋았지. 리즈 시절을 그리워하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국이 만들어졌지만 당연히 공화국은 자리를 잡기가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결국 1926년에 이제 쿠데타가 이제 발생을 포르투갈에. 합니다. 네, 포르투갈에 이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이제 군정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군정이 시작됐는데 일단은 뭐 총칼로 사람들을 뭐 찍소리하지 마라고 누르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됐어요. 네. 근데 1926년 뭐 이 시기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지역은 되게 경기가 좋았던 지역인데 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럽 대륙은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혼란에서 벗어나고 좀 정신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네. 특히나 이제 경제 위기가 포르투갈이 되게 심했어요. 네네. 그 중에서도 재정 적자. 정부 재정이 계속 만성적인 적자고 이걸 네. 돈 찍어내서 이제 메우려고 하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래서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건 우리가 해결하기 좀 어렵겠다. 경제는 그럼 머리는 빌려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이제 그 꽤 유명한 경제학 교수인 이제 살라자르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을 이제 경제 전문가, 경제 총책임자로 이제 모셔옵니다.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살라자르 교수는 이제 원래 그 좀 이제 우파 쪽에 가까운 여러 가지 칼럼을 써가지고 꽤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냥 자리를 줬으니까 우리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부총리 자리 정도 되는 거를 받았는데 경제부총리. 예, 그냥은 안 가고 나한테 정권을 달라. 김종인입니까? 정권을 달라. 예, 그래서 예산 편성, 네. 지출의 권한은 다 내가 한다. 당신들 타치하지 마라. 그 나라의 돈을 한번 내가 다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다 받고 이제 재무상으로 이제 취임을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취임을 한 다음에 1년 만에 흑자 재정을 달성합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일단은 그 불필요한 예산들은 최대한 이제 네. 지출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버리고 이제 적자 재정이라는 거는 세입보다 세출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세출을 줄이면 돼요. 예, 근데 그 세출이라는 게 그 봤을 때 누가 봐도 필요 없지만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 관성대로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군부 쿠데타 이후니까 뭐 군대 뭐 특별하게 페이버를 좀 주려고 뭐 이래저래 들어가던 게 뻔히 보였던 거죠 보면은. 그런 걸 줄여서. 그런 거를 확 줄이니까 당연히 1년 만에 숫자가 흑자로 플러스로 확 돌아서는 거죠. 난리 났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됐죠. 그다음에 정치는 뭐 이미 총칼로 이제 얌전해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네. 포르투갈 국민들 상황에서는 야이씨. 되게 대단한 영웅이 된 거예요. 살라자르라는 사람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살라자르 인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군부 세력이 1932년쯤 돼가지고 이제 총리하시죠. 당연히 이렇게 인기 좋은 사람을 총리로 모셔놓으면 아예 국정운영 전반을. 예, 전반을 맡겨놓으면 자기들 더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총리로 딱 되니까 이 살라자르는 결코 이제 꼭두각시가 아니었던 거죠. 군부의 말을 그냥 듣는. 예. 야 그래도 군부 쿠데타지만 그래도 당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연합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당연히 여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가 여기 이제 그 당 총재가 돼요. 당 총재가 되고 기존에 힘이 셌던 이제 군부 세력들을 이리저리 밀어냅니다. 이제 새 피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적 인기도 많고. 그렇죠. 이제 인기도 많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도 자, 우리 포르투갈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그럼 또 위험한데. 예. 그러면서 1933년에 이제 신헌법 국민 투표를 이제 통과를 시키면서 네. 이제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에서 자연스럽게 민정으로 넘어오면서 네. 민간 독재가 시작되는 되게 오묘한 시기예요. 아, 살라자르가 독재를 좀 해요. 이때부터 1933년부터 해서 거의 1970년까지니까 한 40년간 이제 40년? 예, 40년. 포르투갈이 그래요? 예. 포르투갈 그러면 어떤 이미지세요? 아니 그냥 저는 이제 스페인 왼쪽에서 옆에 스페인이랑 있는 비슷한 분위기인데 예. 뭐 왜 다른 나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냥 스페인이랑 그냥 큰 차이 없는 나라 정도만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스페인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을 겪지는 않았어요. 아, 거기까지는 안 왔으니까. 예, 중립을 선언하고 네네네. 예, 있으면서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정치적으로 독재, 파쇼 이런 체계가 강했던 거고요. 아, 스페인은 프랑코도 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포르투갈은 살라자르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되게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네. 본격적으로 세계에 합류하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포르투갈이?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아, 그럼 유럽에서도 꽤 생각보다 많이 좀 상당히 후진적인 국가였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EU라는 그 어떤 글로벌 체제, 네. 그 여러 다국적 체제에서 가장 덕을 많이 본 곳이 이제 이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아, 그래요? 이런 곳이죠 보면은. 아, 그래서 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국가는 좀 달라요. 약간 저는 그 벨기에 정도 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요. 전혀 피레네 다르네. 산맥 그 프랑스하고 스페인 다루는 피레네 산맥 서쪽 구역은 네. 옛날서부터 완전 지형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좀 그 원하더 월드 같은 서유럽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군요. 네,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살라자르 같은 경우는 네. 새로운 국가, 신국가라는 것들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민족주의, 포르투갈 민족, 그 다음에 카톨릭주의, 그 다음에 조합주의. 조합?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이나 자기의 신분 네. 뭐 이런 거에 맞춰서 거기 맞춰서 서로 그 역할을 하면서 하면 된다. 너가 나와 뭐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타협적으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과 국가, 그 다음에 국가와 가정이 일체화되는 뭐 이런 국가들을 이제 되게 원했었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나 세속주의는 맞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종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네. 뭔가 종교가 중심이 되고 되게 그냥 각자 카스트처럼 각자의 체계에서 각자가 살아.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프랑코 아까 이제 정프로님 프랑코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프랑코처럼 파시스트냐라고 네.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데 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근대화 20세기에 이제 봉건 시대로 회귀를 꿈꾸던 그런 나라.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좀 쇄국주의, 그 외부 세계와 격리한. 그래서 이 살라자르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 포르투갈 안에만 살았어요? 예, 죽을 때까지. 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뭐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나라 소식들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아마 네. 발전이라는 게 되게 혼란스럽고 사회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특히 이제 1920년대, 30년대 초반은 이제 더욱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뭐 그 대공황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파시즘, 뭐, 그 다음에 볼셰비키, 이제 공산주의, 막 이런 게 막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그냥 옛날식이 좋았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잘 살았잖아. 그렇죠. 우리끼리 살면 돼.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이 살라자르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네. 사람들이 이제 막 불안해지고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돼. 물가를 잡으려면 극단적 디플레이션 정책을 씁니다. 투자를 안 하면 되죠. 투자를 안 하면 뭐 예, 사회 수요가 없으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투자를 안 합니다. 아니 무슨 교수라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농업에 의존하는 전 근대적 국가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체계를 가는 거예요. 아, 그 포르투갈이 그랬어요? 예,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야 여기 되게 레트로한 분위기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남들은 막 발전을 하던 시기에 여기는 그대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있는 거지요. 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가시면 좋아요. 정프로님 네. 술을 안 좋아하셔서 그렇지. 네. 이 뭐 포르투 와인 같은 거는 저 되게 좋아하는데 포트 와인 같은 경우. 포트 와인, 네. 예. 네. 아, 그 맛이 좀 세죠. 아, 확실히 좀 달라요, 다른 와인들이랑. 예, 셉니다. 포트 와인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르투갈은 네. 이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있다가 네.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때는 당연히 중립을 선언하고 양쪽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적당히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래도 이제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연합국, 미국, 영국 쪽에 좀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전통적으로 영국 영향력이 꽤 강하게 받는 지역이었거든요. 뭐 가깝고 바다 가깝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와인도 많이 수출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 탈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살라자르는 뭐 1950년대, 60년대 계속 있다가 1968년에 네. 낮잠을 자다가 이제 해먹에서 낮잠을 자다가 떨어집니다. 왜요? 이제 뭐 이렇게 모로 눕다가 이제 그러면서 낙상이죠.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68년에 이제 이 뇌출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68년 이제 8월 3일인가 벌어진 일인데 한 달쯤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 사람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카에타노라는 이제 또 교수 출신을 이제 수상직으로 수상에 앉힙니다. 네. 예. 근데 정작 이 당사자인 살라자르는 내가 이제 수상해서 이제 물러났네, 총리에서 물러났네, 이걸 몰라요. 아 뇌를 좀 다쳐서. 아니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굳이 이야기해봐야 저 사람이 이제 순순히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저 사람을 속이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속일 수가 있나요 그걸? 예,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집무실에서 이렇게 소파 같은 데 기대가지고 가짜 보고서, 가짜 신문 이런 거 보고 가짜 회의하고 정말로. 아니, 설마. 정말로요. 진짜요? 예, 진짜로. 그래서 원래 이제 새로 총리는 한 달 후인 이제 9월 27일 날 임명이 됐는데 살라자르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한 70년에 이제 사망했을 텐데 자기가 계속 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총리라고. 새 총리가 이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가짜 보고 받고 가짜 회의하면서 내가 총리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그걸 다 같이 다 같이 한 거예요. 여기 너무 웃기다. 평소에 뭐 기자회견도 안 하고 외부에도 뭐 소문 불출했던 사람들.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저 사람이 왜 안 나오지? 뭐 이럴 때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일이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요. 예. 그래서 살라자르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갔죠 이제 보면은. 야 어찌 보면 매우 행복하네요. 난 죽을 때까지 총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막판에 되면 이게 본인이 알았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살라자르 옆을 계속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가정부 같은 이제 분이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여성분이죠. 이제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내려놓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뭐 이제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그 거부가 이제 정말로 난 싫어 이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서로가 속고 속이면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진실은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죠.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알았지만 그걸 아는 척하는 순간 또 이상한 판이 돌아갈 테니까 그냥 그렇죠. 그냥 꿈 깨기 싫은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다. 예. 야, 이 얘기는 진짜 독특하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요? MBC 뭐죠?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에 한번 나와서 딱 서프라이즈 나오기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네. 살라자르. 나중에 한번 포르투갈도 한번 저희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다뤄보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살라자르가 이제 지배하던 그 시절에 그러면은 이 모잠비크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보면 이제 이 살라자르가 1970년까지 이제 68년 뭐 이때까지 계속 지배를 했으니까 이 당시에 아프리카 대륙은 이제 대격변기였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민족주의, 독립 이런 걸 외치면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약간의 실행이 끝에 그냥 막 이제 분리독립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했죠. 안 그런 나라가 저쪽 지중해에 접하고 있는 뭐 알제리 같은 경우 프랑스가 이제 치열한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사실 거기는 이제 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바다 건너 옛날부터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 거고 아프리카는 이제 먼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대부분 지역은 그냥 잘 놔줬어요. 근데 이 의외로 이 포르투갈은 이 식민지 포기를 못하고 이 1961년부터 74년까지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 전쟁이라는 걸 아프리카 대륙에서 치릅니다. 식민지 전쟁? 예, 독립을 안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 나라들은 우린 독립하겠다고 하는데 독립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시켜주니까 총칼을 들고 당연히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포르투갈은 이제 무력 진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전세적인 트렌드는 이미 다 독립시켜 준 건데. 그렇죠. 포르투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꼴통의 그 면모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포르투갈이 갖고 있던 땅은 사실 되게 많았어요. 앙골라, 모잠비크 이 두 주된 식민지 두 개만 합해도 이게 지도를 보면 지금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나라 크더라고요. 아프리카 대륙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를 다 합한 것만큼 돼요. 그래요? 예, 소유럽 국가 다 합한 것만큼이 앙골라, 모잠비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르투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브라질도 옛날에 떨어져 나갔고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 자원 캐가지고 팔아서 어떻게든 또 먹고 살고 있었는데 니들 떨어져 나가면 우린 끝장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는 못 놔준다 라고 해서 없는 살림을 탈탈 끌어모아서 전쟁을 이제 10년 넘게 치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사실 포르투갈이 믿고 있었던 건 하나 있었어요. 포르투갈이 이제 나토에 의외로 빨리 가입을 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예, 네.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그 우리가 필요해서 나를 가입시켜 줬으니까 내가 그럼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계속 지배하는 것도 좀 도와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야 그건 좀 곤란하지 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면서 이제 애매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독립에 대한 열망은 계속 높아지는데 1961년 2월 달에 이제 앙골라 지역에 이제 있는 이제 앙골라 인민동맹이라는 단체가 이제 앙골라 북부 지역을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한 7,000명 정도를 학살하는 이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포르투갈 출신이죠. 포르투갈 출신들의 이제 백인들 한 1,000명, 그 다음에 흑인들 한 뭐 6,000명. 그 백인들이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보네. 이제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이제 보복을 결의하고 이때서부터 이제 전쟁에 이제 돌입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뒷골이 땡기는 거죠. 아니 지금 공산주의랑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진짜 이런 걸로 싸우냐? 이런 걸로 싸우냐? 그래가지고 야 하지 마. 근데 너희들은 뭔데? 라고 그러면서 살라자르는 이제 전쟁을 강행하는 거죠. 포르투갈이? 예. 그래서 이제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CIA를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조직을 합니다. 근데 또 실패해요. CIA가? 예. 그러니까 이제 살라자르는 이제 믿을 건 없고 이제 내 힘으로 이제 이걸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전 국민 이제 징집령을 내립니다. 자, 3년간 복무. 네. 예. 근데 2년은 필수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복무해야 된다. 파병 가서? 예, 파병을 가서.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야, 식민지가 갑자기 왜 저래?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포르투갈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만만히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940년에 이 앙골라, 모잠비크 합해가지고 한 27,000명 정도, 특히 모잠비크에만 한 27,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한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보면은 모잠비크에? 예. 땅도 공짜로 줄게요. 뭐 농사짓기 좋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세금도 안 줄게.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살라자르 생각과 달리 이제 당시의 시대는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고 아프리카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족 해방 분위기가 팽배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포르투갈과 뭐 모잠비크, 포르투갈과 앙골라 이게 아니고 이제 국제전 양상으로 이제 번집니다. 그래서 뭐 소련, 쿠바, 중국, 세네갈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식민지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편에는 그러면 누가 서냐? 옛날 그 당시에 이제 백인 국가였던 그 남아공, 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이제 남아공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의외로 잘 버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그래도 그 몇백 년 식민 지배를 했다고 짬밥이 있어서 이 부족들 간의 경계선을 절묘하게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이의제의 하는 거죠. 예, 서로 이제 그 갈등을 부추기고 배운 것도 있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에 있던 흑인들을 이제 자기 포르투갈군으로 이제 끌고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10년쯤 지나니까 1970년대 초반쯤 되니까 이제 대부분 도시 지역하고 주요 지역을 거의 장악을 했어요. 안정적으로. 포르투갈이? 예, 그래서 반군들은 이제 그 어디 산속이나 이제 외곽 지역들 아니면 인접 국가들에 이제 흩어져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선에서는 이기고 있었지만 포르투갈 내부적으로 이제 골병이 들고 있었던 거지요. 어떤 국가 예산의 44%가 이제 이 아프리카 전선에 쏟아붓고 있었던 예산의 거고. 절반을? 예. 그다음에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의무 복무에 2년간 이제 여기 갔잖아요. 가면은 거의 한 30% 이상이 이제 전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거 탈출합니다. 다른 나라로 옆 나라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로. 싶겠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소련이나 이제 공산 진영이 포르투갈을 이제 틀어막기 위한 그리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제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1974년에 이제 포르투갈 본국에서 이제 좌파 군인들이 이제 핵심이 된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쿠데타는 막 그 끔찍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이 다들 선호하는 예,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지긋지긋하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그런 일이 1974년 4월 달에 벌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선 이 정부는 식민정부 이제 더 이상 안 해. 식민지 운영 안 해. 해외 모든 식민지 이제 포기를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14년간의 전쟁이 막을 내리고 이 쿠데타는 평화적으로 잘 끝났군요. 네, 잘 끝났어요. 잘 끝나고 이때서부터 이제 포르투갈이 식민지도 치우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 몇 년 걸리고 그러면서 19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이제 유럽이라는 무대에 이제 발을 걸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 살던 수십만 되는 그 포르투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앙골라와 모잠비크 합해가지고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탈출해요? 예, 탈출을 하는데 탈출을 할 때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들고 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들고 가는 게 저렇게 되면은 우리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라고 그래가지고 앙골라나 이제 모잠비크가 이제 정말 가방 하나만 갖고 나가도록 이제 통제를 하면서 정말 빈 털터리로 이제 귀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주변 국가로도 가고 포르투갈 본국으로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본 이제 그 남아공이 이제 겁에 질립니다. 왜요? 주변에 포르투갈과 더불어서 이제 남아공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앙골라라든지 모잠비크 이런 데를 이제 계속 백인 국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아프리카 남부에는 그래도 이제 백인 세력들이 있는데 국경을 접한 지역들이 이제 다 흑인 국가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러면 이제 머릿수는 당연히 저쪽이 많으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남아공은 이제 핵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러 영향을 미치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이 모잠비크 이야기인데 왜 포르투갈 이야기를 오늘 거의 대부분이냐라고 하지만 포르투갈 이야기를 빼놓고 나면 아니 왜 갑자기 포기해? 라는 질문을 설명을 하려면 또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잠비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포르투갈의 오랜 그 식민 역사를 나름 재미있으시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호기심이 갑니다. 호기심이 가시죠? 포르투갈 언젠간 한번 저희 지구본 연구소 시간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기 전에 한번 여행 한번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또 조만간 가시겠죠. 자, 포르투갈 오늘 모잠비크 두 번째 시간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모잠비크에 대한 이야기 아직 좀 남아있는 건 정작 주인공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